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봉국 님의 승자의 안목이라는 책을 이제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김봉국 님은 이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경제 전문 기자로 활약하시다가 39살의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언론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이 데일리 창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제 창업 멤버이자 경영자로 재직하며 이 데일리의 성공을 이끌었는데요. 기자에서 이렇게 경영자로 변신하면서 이 데일리의 성공 신화를 읽어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경험과 이런 비결들을 이제 이 책에 담아냈는데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뭐 가정을 경영을 하고 자신을 경영을 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뭐 리더를 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여기 책 제목에서 나오는 안목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 안목이라는 뜻이 무언가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거잖아요. 뭐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사물, 물건이나 우리가 뭐 무슨 뭐 투자를 할 때에도 뭐 부동산이나 땅 같은 거 볼 때도 옥석을 가려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안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선가 그 도토리에서 상수리 나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글을 읽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토리, 그 조그만한 그 도토리 한 알에서 앞으로 미래의 상수리 나무가 나올 거라는 그런 걸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자의 안목. 승자의 주머니에는 결단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후회가 있다. 나는 지난 2000년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걸맞은 리얼타임 뉴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뜻을 같이 하던 동료 20여 명과 새로운 언론사 창간을 준비했다. 창간의 첫 단추는 내가 몸담고 있던 매일경제신문사에 사표를 던지는 것이었다. 사업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안정적인 기자 타이틀을 버리고 신생 언론사를 차린다는 도전에 망설이던 나는 성공한 기업가이자 경영인들의 멘토로 불리던 선배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배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판단이 옳다고 확신이 든다면 주변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게. 할 일은 한다는 마음으로 밀어붙이게. 후회는 나중에 해도 된다네. 밀어붙이는 데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 탁월한 통찰력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낚아채는 안목을 가져야 해. 승자의 안목을 길러야 한다네. 이끌 것인가, 이끌려 갈 것인가. CEO와 고위 공직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하소연이 있다.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악착 같은 데가 없다는 것이다. 다들 꿈은 큰데 이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집권 의지가 강해야 하고 기업가는 사업 의지가 강해야 한다.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승진의 의지가 있어야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나는 언론인이란 직업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이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무엇보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다. 남들은 쉽게 이젠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챙기고 새로운 자리를 모색한다.
누구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여 성공하는 꿈을 꿔보지만 실제로 결행하는 사람이 드문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새로운 일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온다. 나만 특별히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일을 추진할 때 실패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감수해야 할 비난도 겁난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달고 다닌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자리값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리값을 제대로 해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미래를 내가 바라는 대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한다.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는 승자의 안목. 결단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날카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천하를 얻은 사람들은 세상을 읽는 남다른 눈을 가졌다. 인재를 중시하고 용인술이 탁월하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자신의 길을 간다. 나설 때라고 판단되면 가감하게 결행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미련 없이 물러서는 용단을 보인다. 작은 리더를 잘해야 큰 리더가 된다. 승자의 안목은 최고 결정권자들만 갖춰야 할 덕목은 아니다. 작은 리더를 잘해야 큰 리더가 될 수 있다. 팀장을 잘해야 임원이 될 수 있고 임원을 잘해야 사장을 할 수 있다. 사장을 할 사람이 따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원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팀장은 본부장, 본부장은 사장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리더십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아니면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즐기려는 가슴과 후회 없는 결단을 이끌어내는 머리와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기는 손발이 맞아야 한다. 구멍가게에도 명분이 필요하다. 일을 하다 보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명분이 중요합니다. 구멍가게에도 존재 가치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명분을 분명히 하고 나만의 출사표를 써야 합니다. 이 책은 주제별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고 그걸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고전의 내용도 곁들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일을 하든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은 일을 도모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다. 명분은 원래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하는 것이 명분이다. 명분을 지킨다는 것은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에서도 사장은 사장답게, 팀장은 팀장답게 일하는 것이 명분을 갖는 것이다. 현재를 박차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택한 이유는 즉 명분이다. 구멍가게를 차리려고 해도 이유가 필요하다. 왜 그 구멍가게가 그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면 성공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그 사업에 대한 가치를 따져야 한다. 단순히 돈을 쫓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참 이 말에 동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그 자리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떠한 일을 이제 시작하거나 도모할 때도 뚜렷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항상 두렵기도 하지만 책임감을 갖게 한다. 본의 아니게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구 선생님이 좋아하셨다는 서산대사의 시가 늘 가슴에 와닿았다. 답설 야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불수 호란행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금일 아적행 오늘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수작 후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저도 한때 이제 이 시가 좋아서 이렇게 수첩 앞장에 적어 놓고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새겼던 글이기도 합니다. 결단력은 통찰을 먹고 큰다. 결정을 내릴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운의 창천, 구름 밖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판단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찰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통찰력이란 우리가 어떤 사물이 됐건 상황이 됐건 그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자. 리더는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고독한 존재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적과 동지를 낳게 된다.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독한 결정은 항상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리더는 구름을 보면서 구름 위에 하늘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인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물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된다. 사물을 관찰하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줄도 알아야 한다. 당장 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분석력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도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통찰력이 생긴다. 통찰력이 생기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일을 추진할 때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바쁠수록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통찰력을 키우는 5가지 훈련. 통찰력도 이렇게 훈련하면 키워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통찰력은 창의적인 상상력과 치밀한 관찰력, 예리한 분석력을 토대로 향상시킬 수 있다. 첫째, 오감을 깨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통찰력을 키우려면 우선 관찰력이 뛰어나야 한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주의력을 가져야 한다. 관찰력은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할 때 더 정교해진다. 감성적으로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오감을 발달시켜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충 건성으로 보고 듣고 많은 습관을 지니면 세심한 관찰력을 갖기 어렵다. 감각으로 인지한 대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까다로운 수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불편함에 민감해야 한다. 무던한 사람이 좋기는 하지만 뭔가 불편해도 잘 참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하기 편할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와 상품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지는 않는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불편함을 해소해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거부만 해서는 곤란하다. 대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실행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검색보다는 사색을 즐겨야 한다. 디지털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우리는 사색보다 검색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좋기는 하지만 창의력과 통찰력은 단순히 정보가 입력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색이 바로 그 과정이다.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사색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인문학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논어에는 옹고이지신 가이위사의라는 말이 있다. 공자는 옛것을 활성화시켜 새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다. 옹고이지신을 하려면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보고서를 읽어야 한다. 인류는 엉뚱한 상상력을 현실화시켰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처음에는 공상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요즘에는 다양한 미래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설마 하는 공상 같은 이야기도 많다. 이들 미래 보고서를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야 한다. 공상은 창의력과 통찰력을 주는 단초가 된다.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미래 TV라는 게 있어요. 미래학자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앞으로 우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영화 속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뭐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보았던 이런 거,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이런 거 흘려버리지 말고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성공은 웃는 얼굴을 좋아한다. 질문,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 하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답변, 성공은 자신만만하게 웃는 얼굴을 좋아합니다. 자신감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야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웃어야 성공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일이 잘 안 되면 불안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이 더 꼬이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왜 이 일이 이 모양이지?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으로 출발하면 하루 종일 인상을 펼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이 잘 안 풀릴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세상 일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복이 많다. 라고 외쳐라. 샤워를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되뇌어보자.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출근한 뒤 부담스러운 일이 생겨도 나는 할 수 있다를 반복해서 속으로 외쳐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자신감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온다. 이렇게 혼자 하는 말, 이런 긍정적인 뭐 학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단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말들이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뭐 긍정적인 그 단원, 뭐 본인이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문구. 뭐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매일매일 번창한다. 뭐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뭐 이런 학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빌 게이츠는 아침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에게. 오늘은 왠지 나에게 큰 행운이 올 것만 같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라는 얘기죠. 억지로라도 웃자. 흔히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웃다 보니 저절로 웃을 일이 많이 생겨 복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기대가 기적을 낳는다. 긍정의 힘으로 간절히 소망하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상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본인이 바보라는 생각을 계속 주입하면 그는 진짜 바보가 된다. 반대로 상대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를 주입하면 진짜로 똑똑해진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제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강할 경우 그 대상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저마다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끌어내는 것은 리더의 몫이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구성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기대가 기적을 낳습니다. 뭐 이거는 뭐 무슨 뭐 기업 내에 뭐 직원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뭐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아이들한테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우자한테라든지 항상 긍정적인 그 기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장점과 단점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단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됐건 내가 됐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끌어내서 극대화시켜서 키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장점을 부각을 시켜주면 더 극대화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성공을 해야 행복한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가? 흔히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행복을 위해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도 가급적 적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나중에 잘 되면 보상하리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기업은 지속 성장해야 하는데 잘된 상태란 언제란 말인가. 행복해야만 성공한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다. 성공해서 나중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베풀어야 나중에도 베풀 수 있다. 먼저 베풀어야 나중에 성공한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좋은 해 되세요.